안녕하세요. 전 경기도 여주에 사는 26살 애 엄마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시아버지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너무나도 답답하고 해결책도 안 나오고 창피하지만 글을 올려봅니다.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발요. 저는 19살에 지금 신랑을 만나서 아기를 낳았어요. 저희 시댁은 남편과 아주버님과 시어머니 이렇게 셋이 직장에 나가시고요. 시아버지, 저하고 아기 이렇게 셋이서 집을 보고 있답니다. 시아버지는 젊었을 때 철봉에 올라가 매달리시다가 어떻게 잘못 떨어지셔서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시다고 집에서 저와 살림하시고요. 그게 화근이었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때는 제가 임신 막달이었어요. 다들 일하러 나가고 저하고 시아버지 둘이 있을 때였어요. 그때가 낮이었는데요. 시아버지께서 동네 어르신들과 술을 드셨는지 저한테 오시면서 갑자기 제 윗옷을 올리시면서 어디 배가 많이 나왔나? 이러면서 쓰다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얼른 윗도리를 내렸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명색이 며느린데 윗옷을 올리면서 배를 쓰다듬다니요. 그래도 그날은 식구들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고요. 그냥 잊자라는 식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아기 낳고 얼마 안 있어서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다들 일 나가고 아침에 제가 아기 젖을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어디서 의자와 하얀 천을 가지고 오시더니 저보고 그 의자에 앉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 의심하지 않고 아기 젖을 먹이고 재운 다음에 의자에 가서 앉았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제 윗옷을 올리시면서 젖을 짜준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어린 나이에 너무 놀라서 얼른 방으로 뛰어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렸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시아버지가 방문을 막 두드리시면서 문 빨리 안 열어? 너 지금 안 열면 방문 부셔서 들어간다. 어서 열어! 어디 시아버지가 있는 데서 방문을 걸어 잠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 겪는 일이라 애데리고 창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문이 부셔져라 자꾸만 두드려대고 할 수 없이 아기 깰까봐 문을 열었죠. 문 열자마자 또다시 제 옷을 올리시더니 젖을 짜야 된다면서 만지려고 하시길래 싫다고 했어요. 자꾸 그러시면 신랑한테나 시어머니한테 이를 거라고. 그 얘기하고서 시아버지 표정을 보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리고선 동네 마실 나갔다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나가셨어요. 그 틈을 타서 신랑한테 전화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야, 솔직히 나 시아버지랑 둘이 있는 게 너무 무섭고 싫어. 시아버지가 오늘 나한테 나쁜 짓 하셨단 말이야. 자꾸 내 윗옷을 올리고 몸을 만지려고 하신단 말이야. 젖을 짜야 한다면서 만지려고도 하셨어. 이렇게 신랑한테 모든 얘기를 해버렸죠. 신랑은 지금은 일하고 있고 바쁘니까 이따 일 끝나서 집에 들어가면 얘기하자고 그러더군요. 한 3시간 정도 흘렀나? 시아버지가 술을 엄청 드시고 집에 들어오셨어요. 제 느낌상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생각하고 방으로 얼른 들어갔죠. 나갔다 들어오신 시아버지가 제가 있는 방문을 여셨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제 멱살을 잡고 들어올리더니 오늘 자기하고 있었던 일을 자기 아들이나 마누라한테 얘기하면 아기하고 저를 죽인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용기는 안 났지만 정말 용기를 내서 아버지, 저 오늘 식구들 오면 다 이야기할 거예요 라고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안방에서 신문지 돌돌 말린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오셔서 얘기하면 죽인다고 얘기할 거냐 말 거냐 그러시길래 말 안 할 거니까 칼 좀 치우라고 그랬거든요. 그 시간이 너무 지옥 같았어요. 겨우겨우 시아버지 설득해서 아기 방으로 들어와 눈물 콧물 흘려가며 신랑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렸고 퇴근 시간이 돼서 신랑이 왔을 땐 눈물이 더 나고 왜 그렇게 반가운지 마치 내 구세주 같았어요. 시아버지께서 안방에서 술 취해서 주무시고 있을 때 다 얘기해버렸어요. 자기야, 아까 전에는 얘기하면 나를 죽인다고 칼까지 드셨어. 나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이 사실을 자기랑 어머니한테도 말하면 우리 아기도 죽일 거래. 나 시아버지랑 둘이 있기 싫고 너무 무서워. 신랑은 우리 아버지가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황당하게
황당해 하더라고요. 때마침 시어머니도 퇴근해서 들어오셨길래 시아버지랑 있었던 일들을 전부 얘기했어요. 시어머님이 말하시길 자기 남편이 그랬다는 증거가 있냐?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럴 사람 절대 아니다. 이러시대요. 완전 저만 바보가 되어버렸죠. 이윽고 주무시던 시아버지 귀에 제가 했던 얘기가 다 들어가 버렸고 시아버지 열받아서 집안 살림 다 때려 부셨어요. 저 시아버지한테 싸대기 2대 맞았고요. 시어머니는 집안에 분란 일으킨다고 저한테 나무라시고요. 신랑은 저보고 거짓말 한다면서 집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를 해야겠네 등 자기 아버지가 그럴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나쁜 짓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믿어주던지 말던지 하는데 제가 이 집에 살고 나서부터 잘 살던 집에 완전 분란 일으킨다고 당분간 저보고 친정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택시비를 쥐어주면서요. 내가 이 집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아기 데리고 그 늦은 밤에 신랑이 쥐어준 택시비를 가지고 친정에 가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렇게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너만 빠져나가면 되겠냐?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솔직히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시아버지 있는 데서 옷을 짧게 입고 다닌 것도 아니고 아침 먹고 아기한테 젖 먹이고 있었던 게 다인데 내가 뭘 잘못해서 빌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아기 낳고 살고 있고 며느리 같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그 집 식구나 마찬가지인데 어쩌면 날 가지고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일이 있고 이렇게 한번 난리도 피웠는데 설마 시아버지가 또 그러시겠어? 싶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아기가 커가면 커갈수록 더 심해지더라고요.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제가 요즘에 아기 맡기고 마트 일을 하거든요. 아침에 8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까지 일을 해요.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아기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똥꼬를 잃게 했죠. 아파요. 제가 아기에게 할아버지가 똥꼬 만졌어? 이러면 만졌답니다. 너무 불안한 나머지 그 마트 일도 관뒀고요. 도저히 시아버지한테 아기를 맡기고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한테도 그랬으면서 이제 내 아이한테까지도 저러는 거 보면 인간이 아니라 완전 개 짐승 같습니다. 산부인과에 가서 제 딸아이 천연막 검사를 했습니다. 만약이라도 잘못되면 저 가만히 있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그 집에 있으면서 왜 6년 동안 병신같이 나오지도 않고 사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사실 어렸을 적에 부모님한테 버림받고 외할머니 집에서 자라왔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저인지라 항상 생각해왔던 것이 나중에 내가 자식을 갖게 된다면 절대로 내 자식에게는 엄마, 아빠 없는 서름을 주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병신입니다. 전 엄마 자격도 없어요. 나라는 엄마를 둔 제 딸이 불쌍하죠. 전 욕을 먹어도 싼 인간입니다. 딸을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연필같이 뾰족한 걸로 딸 질 속에 무언가를 넣었는지 질에 상처도 나고 염증도 심해서 계속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딸 병원에 갔다 와서 하도 속상한 나머지 딸 친정에 맡기고 나가서 술을 엄청 마셨습니다. 술에 취하니 두려운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그래서 무작정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시아버지고 뭐고 눈에 보이는 것 없이 난리쳤습니다. 시댁에선 저보고 술 먹고 지랄한다고 누가 말려보라고 했지만 그 순간 시아버지가 눈에 들어와서 덤볐습니다. 내가 죽나 시아버지가 죽나 당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겠다. 나머지 인생 평생 감옥에서 가서 썩어보라고 시아버지 배 위에 타서 눈에 보이는 것 없이 시아버지 뺨이며 머리 잡아 뜯어서 흔들어댔습니다. 시아버지 놀라셨는지 아무 말도 못하시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분이 안 풀려서 이번에 신랑한테 가서 네가 병신 같아서 그래. 신랑이라고는 너뿐인데 나 혼자 감당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래도 네 새끼인데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내 입 한번 막아보겠다고 나 하나 가지고 병신 만들고 바보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니네 가족한테는 사람들 좋다고 말하는데 같이 한번 살아보라고 해! 니네 가족 절대 좋은 사람들 아니야. 내가 여주 바닥에 소문 다 내고 다닐 거야. 이러면서 발길질하고 발로 차고 그랬어요. 감정이 너무 복받치다 보니 그때 부엌칼이 보이길래 집어들어서 제 손목에 갖다 댔습니다. 피가 흐르는데
술 취해서 아픈 건 모르겠더라고요. 차라리 이딴 식으로 사람 대접 못 받고 엄마 자격이 없다면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런 무모한 짓을 했어요. 신랑이 급하게 병원 데리고 가서 상처를 꼬매고 친정집에 돌아오니 딸이 밖에서 친정 엄마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순간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그냥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이 저한테 자기도 저랑 살기 싫다고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지친다면서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른다면서요. 복잡하다고만 하네요. 우리 다음 주에 법원 가는 날짜가 잡혔고요. 우리 딸 병원에 갔던 거 끊어놨고 우리 시아버지가 가끔 옥상에 올라가서 딸 데리고 놀았거든요. 딸 데리고 놀면서 이상한 짓 하는 걸 옆집 아줌마가 이상하다 싶어서 핸드폰 동영상으로 찍어 놓으셨다고 그럽니다. 그 사실을 오늘에서야 들었고요. 그 아줌마도 저한테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법원 갈 때 증언해 주신다고 그러네요. 아무런 증거가 없어서 법원 갔다가 또 나만 병신짓하고 오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동영상 때문에 자신 있어지네요. 그동안 마음고생, 정신적인 피해 보상, 위자료 싹 다 받고 딸하고 둘이 정말 잘 살고 싶어요. 정말 제가 쓴 글이 소설 같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이거든요. 하도 저 혼자 소가리를 하다 보니 제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고 이 모든 사실을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저보고 사랑과 전쟁에 나가보라고 하더군요. 결과는 다음 주 월요일날 가서 재판 받아보면 알겠지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적어도 며칠은 고생해야겠죠? 너무 힘드네요. 그러고 보니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런 지저분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